또 요즘은 수면제에 많이 들어있는 수면 성분도 마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 다이어트에도 마약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인도 이제는 마약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위반을증의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약에 관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약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마약은 크게 세 종류에 분류됩니다. 일반들이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대마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로뽕, 펜타닐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타 마약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건 대마, 대마초, 액상대마, 필로폰, 헤로인, 또 요즘은 수면제에 많이 들어있는 수면 성분도 마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 다이어트에도 마약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이어트 약에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은 당연히 최초의 투약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매매 시에 마약인 줄 모르고 광고를 믿고 다른 걸로 알고 구입했는데, 소지했는데 보니까 마약 성분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사실이 마약인 줄 몰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또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많은데 마약 판매상들이 비타민제에다가 마약을 섞어서 집중에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려다가 실제로 6명의 수험생이 약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병반응이 발생해서 부모들에서 신고가 돼가지고 판매상들이겠죠, 처벌된 사례도 있었고,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을 포함시켜가지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발생하고 해서, 그래서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다이어트 약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뉴스에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담배 흡연을 많이 하는데, 액상대마가 전자담배의 그 카트리지, 그런 액상담배를 갖다가 정식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구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재구입해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본인의 의지와 고르게 구입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제는 마약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매매해서 소지하고 사용, 투약했을 경우에는 단순 마약사매법인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형이 높진 않은데, 이렇게 마약류를 갖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혼자일 경우, 초범일 경우는 사실 신체적 구속, 실제 구속죄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당연히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이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단절을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지, 사용, 투약, 섭취 이랬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마약류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일지라도 횟수가 많고 매입 금액이 크거나 행위 자체가 공범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랬을 경우는 당연히 실형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류는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범이실 경우는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할 것입니다. 마약은 판매, 제조했을 경우는 단순 소지, 투약, 매매보다는 법정형 자체가 엄청 높습니다.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제조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기본적으로 범죄인 줄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몰라고 했든지 처벌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몰랐지만 추정해보면 알 수도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네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나갔다, 이런 게 미필적 고의를 하는데, 대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걸려서 처벌됩니다. 단순히 몰랐다. 그러나 이 마약은 특이하게도 정말 몰랐을 경우,
예를 들면 인터넷 이런 데서 발모제라든가 또는 정력제로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팔았고, 본인은 당연히 본인 성기능 장애도 있고 머리 수치 부족해서 그런 목적을 구입했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입건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소명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마약인 줄 모르고 구입했고 목적도 마약을 갖다 사용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처벌되지 않고, 실제로 제가 한 사건에서도 지인이 부부관계 원만하지 않아서 성기능 보조제인 줄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마침 이게 중국에서 발송되는 건데 약품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그 세관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이 포함되면 당연히 거기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검찰로 인적사항을 넘깁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택배로 수령했을 때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렇게 검거를 해서 입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최초에 구입할 때 정력제로 알고 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약 성분이 된 게 확인된 거죠.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해서 구입 경위라든가 실제 사용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무혐의 처분을 할 사례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은 다시 재구매해서 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 또는 알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입건돼서 처벌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마약류 사건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방금처럼 세관을 통해서 오는 거는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는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고, 이렇게 경찰이 이제 마약 사건을 갖다가 입건을 하게 되면 뭐 판매상의 장부를 통해서 공범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연락처가 확인되고 입건의 필요성이 일 때는 똑같이 이제 일반 형사사건처럼 이러한 혐의로 수사 필요성이 있으니까 경찰 출석해달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바로 나는 한 적이 없다, 또는 한 적이 있지만은 뭐 6개월이 지났다, 다 발모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하고 가시는데 그건 다 큰 오산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기 전에 본인이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또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또 이러한 마약 같은 경우는 입건이 되면 당연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남는 게 구속 수사를 할 거냐 아니면 불구 상태에서 할 거냐, 그게 문제인데, 이럴 경우 본인의 경찰 조사의 진술, 구입 경위라든가 구입 목적이라든가 내가 실제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 갖다가 진술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사실이고 불리한 사실이 있는데 굳이 불리한 사실을 갖다가 진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긴장하고 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서 동행을 하는 게 맞고, 진술을 다 하고 나면 열람 기회를 줍니다. 수정할 기회를. 그때도 본인이 가가지고 긴장해서 뭐 사실대로 됐다고 사인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본인의 불리한 진술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변호인을 도움받아서 진술을 갖다 변경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또 구속 영장을 발부되지 않도록 경찰 단계에서 본인의 신원이 명확하고 사회관계 유대가 있고 또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 갖다가 적극 진술 설명을 해야지만이 영장을 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해서 조사를 받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일반 형사와 달리 특히 마약 사건은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마약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동행해서 경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다른 관련 증거를 다 설명을 해서 구속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으로 입건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진술 방향,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발열정의 이우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